요 다음으로 가는 거야. 무너졌어. 무너져서 피살 당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누가 나오냐면 신군부라는 애들이 나와. 신군부. 최규하 대통령 그 사람 줄쳐놓고 최규하 몇 대 대통령? 10대 대통령. 10대.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몇 대야? 9대지 이때 9대. 1대, 2대, 3대, 4대가 윤보선. 그 다음에 박정희가 5대, 6대, 그 다음에 7대. 아, 요거 하나 빠졌다. 요때 또 대선이 있는 거야. 대선. 이때는 김대중하고부터. 김대중. 요것도 알아놔. 다시. 김대중. 근데 김대중을 간신히 이겨. 근소한 득표로 이긴다고. 그래서 영구 집권을 기획하게 된 거야. 영구 집권. 그래서 여기가 7대. 맞지? 그 다음에 여기가 8대. 72년에 8대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뽑았지. 임기가 6년이니까 78년에 9대 대통령. 9대. 그래서 박정희 다음에 누구? 최규하가 통일주체 국민회의. 아직까지 유신헌법이 적용되겠지. 그래서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최규하가 몇 대? 10대 대통령으로 선출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나온다고? 신군부가 이때 또 등장하는 거야. 군인들이 또 등장하는 거야. 이때는 신군부라고 하는데 누굴까? 전두환, 노태우 이런 사람들이지. 전두환, 노태우를 중심으로. 그리고 걔네들이 권력을 장악하는 구테타를 일으킨다고. 그걸 12.12 사태라고 한다고. 12.12 사태. 그래서 12.6 다음에 12.12 사태에서 신군부가 권력을 또 장악하더라는 거지. 그래서 구테타가 두 번 일어난 거야. 5.16 군사정변하고 12.12 사태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때 국민들이 유신체제 하에서 군사정권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민주주의 운동을 전개해서 어떻게든 어떤 피살당해서 유신체가 지금 무너졌는데 민간에게 정권을 어떻게 이양받아야 되는데 또 군인들이 정치한다고 하니까 저항이 또 심한 거지. 그래서 신군부 권력장에 대한 저항이 심했다. 그래서 1번 서울에서의 민주화 운동 일명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 한번 쭉 읽어보면 이거 재밌어. 그냥 80년 5월 그치? 80년 5월 중순부터 서울에서는 민주화 거기서부터 다 쳐놔. 1980년 5월 중순부터 서울에서는 민주화 대행진을 표방한 학생들의 대규모 시위가 전개. 민주화 대행진 별표 전화. 민주화 대행진. 그래서 5월 15일 날에는 10만 명이 서울역 앞에 모여가지고 시위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일명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거지. 이제 이게 서울의 봄 시위가 확대되자 5월 17일 날 이때 이제 비상계엄 선포였는데 전국으로 확대했다. 전국으로 확대했다. 그래서 이걸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라고 하는 거야. 거기에 반발해서 시위가 계속 일어나는 거. 근데 그 중에서 어디에서 일이 터진다? 광주에서. 그래서 1980년 기억해. 1980년 신군부의 권력 장악에 저항한 대규모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비교하자면 4.19 혁명하고 비슷한 거. 4.19 혁명. 그래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그래서 그것도 기억해. 이것도 단독으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근데 한번 읽어보는 거지 이제. 자, 80년 5월 18일 전남 광주. 자, 지역은 어디가 나온다? 광주가 나온다. 비상계엄 철회와 민주헌정체제 회복 등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민주화 시위가 벌어졌다. 그러나 신군부는 여기에 누굴 투입한다? 공수부대. 그거 줄쳐놔. 공수부대. 공수부대를 투입해서 무자비한 과잉 진압을 했고 이에 격분한 학생들과 시민은 거기서부터 줄쳐놔. 무기를 탈취해서 계엄군과 시가전을 벌이는 등 시민 봉기의 형태로 확대되었다. 그래서 이때는 시민들이 맨 처음부터 무장했다 이러면 안 돼. 과잉 진압에 저항해서 무장 봉기한 거야. 자, 양가로 2번 다음 페이지에 항쟁의 확산. 시민과 계엄군이 대치하는 가운데 계엄군이 발표를 하면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고 시위대는
자발적으로 시민군 줄초나. 그래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은 계엄군과 시민군 이런 구조가 나와야 돼. 계엄군과 시민군, 이렇게 공수부대 이런 얘기, 광주 이런 얘기. 그러면 4.19 혁명으로 가면 안 된다고. 5.18. 그 정도. 그 다음에 계엄군의 진압으로 가자. 계엄군의 진압. 그래서 결국은 얘네들이 이제 전남 도청을 장악하고서 이제 대립을 했었는데 결국은 계엄군이 진압을 한다. 그래서 또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다.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걸 5.18 광주 민주화운동. 이건 사료지문으로 나오는 거니까 전남 광주 계엄군으로 공수부대. 그다음에 시민들이 무기를 탈취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시민군. 그다음에 전남 도청 장악. 이런 얘기 나오면 빨리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구나. 영향, 이 운동의 영향. 한번 읽어봐. 광주 민주화운동은 신군부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게 되었다. 또한 이 사건은 80년대 고줄초나 80년대 민주화운동의 밑거름. 그래서 민주화운동은 몇 년대까지 지속된다? 80년대까지. 그 소리는 80년대 성립된 정부도 민주정부는 아니다라는 소리. 전두환 정부 말하는 거야. 그래서 근데 그때 민주화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무슨 운동을 생각하면서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거야? 5.18. 그러니까 80년대 민주화운동의 밑거름 고줄초나 나아가 학생운동의 새로운 전환점도 좋잖아. 학생운동의 새로운 전환점. 자, 그래서 이 운동은 80년대 민주화운동의 밑거름이 되었고 학생운동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다. 이 운동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두 번째. 자, 또 신군부의 무력 사용에 미국, 거기서부터 미국이 방조 혹은 방관했다는 판단에서 반미운동이 일어나는 계기조천하. 무슨 말이냐면 보통 군대 이동은 계엄군의 유엔군 사령관이 다 알고 있단 말이야. 근데 광주에만 유독 공수부대를 투입한다는 얘기는 과잉 진압을 예고하고 있었다라는 거야.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럼 미군이 그걸 될 수 있으면 어떻게 막았어야 된다는 건데 가만히 있었더라. 그래서 방관 내지는 방조했다라는 판단에서 무슨 감정이 격화됐을까? 80년대 민주화운동의 특징이야 그게. 반미 감정. 그래서 반미 운동이 일어났다. 특히 몇 년대? 80년대. 그거에 영향을 미친 거? 5.18. 그래서 서울, 거기 또 줄쳐놔. 서울, 광주, 부산 등 미국 문화원에 대한 점거 사건 줄쳐놔. 그래서 미 문화원 점거 사건이 자주 일어나. 80년대 학생들 운동에 그게 새로운 전환점이야. 80년대 민주화운동은 반미운동이 일어나고 특히 미국 문화원 점거 사건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까지 또 정리. 광주 학생운동은 80년대 민주화운동의 밑거름, 학생운동의 새로운 전환점. 그 학생운동의 새로운 전환점이 그거야. 반미운동이 격화되는 거. 반미운동이 일어난 이유는 미국이 신군부의 무력 사용을 방관 내지는 방조했다는 인식이 강했다. 그래서 주요 도시에 있는 미국 문화원을 점령하는 사건, 점거하는 사건. 그래서 미문화원 점거 사건까지. 그래서 이 모든 거에 영향을 미치는 운동 5.18. 자, 그 다음에 이제 노태우 정부 줄. 노태우 정부 때 뭐가 일어난다? 광주 청문회 개최 줄. 그 다음에 김영삼 정부 줄. 역사 바로 세우기 줄. 12.12 사태와 광주 학살의 주역들이 국민적 심판 줄. 그 다음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관한 특별법 줄.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에 관한 법률 줄. 95년, 97년. 요거는 주로 김영삼 정부로 가면 돼. 김영삼 정부. 거기까지. 자, 그러나 결국은 5.18을 진압한 신군부는 권력 장악을 기정사실화한 거야. 자, 뭘 설치한다?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줄. 그걸 약칭해서 국보위라고 하는 거야. 국보위. 이거는 뭐하고 비교하는 거냐면 5.16 군사정변 이후에 정치의 중심이 됐던 게 뭐가 있지? 국가재건 최고회의와 헷갈리지 않도록 해. 왜냐면 군사정변이니까 비슷하게 비교하면서 물어본단 말이야. 그래서 5.16 군사정변 이후에는 어디를 중심으로? 국가재건 최고회의라고 해야 되고
80년대 신군부는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그냥 줄여서 국보위라고 하는 거야. 국보위. 그래서 국보위 목차 위주로 이것도 계속 보면 돼. 그냥 넘겨. 그 다음에 이제 누구를 사임하게 한다. 아, 그 전에 거기 865페이지에 양가로 2번. 거기 김대중 거기 다 줄쳐놔. 김대중을 비롯한 민주화 운동가 20여 명을 내란 음모죄로 몰아 군사재판에 회부 줄. 이걸 김대중 등 내란 음모죄라고 그래. 김대중 등. 이거는 뭐하고 구분하냐면 유신체제에 있었던 거 있지 왜. 김대중 납치 사건하고는 다른 거지. 그 이때 사형을 선고했어. 근데 이제 실시는 안 되는 거지. 집행은 안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또 뭐야. 정치인의 정치활동 통제, 그 다음에 공직자 숙청, 그 다음에 언론, 통폐합 조치, 그 다음에 민주화 활동을 한 교수와 기자의 해지, 그 다음에 삼청, 교육대 운영까지 줄쳐놔. 자, 이거는 몇 년에 있었던 일이야? 80년. 누가 한 거야? 신군부. 그래서 김대중 등 내란, 음모죄, 그 다음에 언론, 통폐합 조치, 그 다음에 삼청, 교육대 그런 것들은 좀 특징적으로 더 알아두고 그 다음에 이때 신군부에 저항하는 민주화운동 활동을 했던 공무원들이라든가 공직자, 그 다음에 기자, 그 다음에 교수들 대량 해직 이런 얘기.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그렇게 알아놔 통으로.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누구를 사임하게 한다? 최규하를 사임하게 하고 통일주체. 아직까지는 뭐 유신헌법 체제지. 그러니까 여기서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또 선출하는 거야.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누구를 몇 대로 전두환을 11대 대통령으로 선출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전두환이 이제 11대 대통령이 된 다음에 이제 헌법을 다시 개헌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8차 개헌 줄쳐놔. 8차 개헌. 그런데 이 헌법은 뭐다? 유신헌법을 일부 수정 줄. 대통령 선거인단에서 선출, 임기는 7년 단임 줄. 그거 반드시 기억해놔. 그래서 80년 5.18 어쨌든 결론 5.18 이후에 몇 차 개헌한다? 8차 개헌한다. 맞지? 8차 개헌하고 8차 개헌의 주요 내용은 뭐다? 대통령 임기. 그것도 외워. 다른 대통령 외우지 말아도 유신체제 임기하고 전두환 임기는 외워. 유신체제는 6년이야. 근데 단임이 붙으면 안 돼. 왜 단임이 붙으면 안 될까? 중임 제한 삭제했잖아. 그러니까 단임이 붙으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때는 단임 제한이 있는 거지. 중임 제한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7년 단임이 하나. 7년 단임. 그래서 7년 외워. 6년이면 무조건 유신이야. 유신. 7년이면 무조건 전두환으로 가는 거야. 그 다음에 대통령 선출 방식을 유신체제 하에서는 간선제 맞지? 그러면 다시 직선제로 바꿨느냐? 그렇지 않다. 간선제를 계속 유지하는데 간판만 달리다는 거야. 어디서? 대통령 선거인단이라고. 반드시. 대통령? 그전에는 어디서 뽑았어? 통일주체 국민회의. 그런 것들을 비교하는 거야. 그래서 대통령 선거인단에서 대통령 선출했다. 그럼 8차 개헌 말하는 거야. 이게 바로 전두환 정부 수립과 관련되는 개헌이니까 전두환 정부로 가면 돼. 전두환 정부. 그래서 7년과 대통령 선거인단은 반드시 외우라고. 7년 단임과 대통령 선거인단에서. 그러면 아 이거 전두환이구나. 그래서 결국은 다시 새로운 헌법에 의해서 대통령이 또 선출이 되는 거지. 대통령 선거인단에서 다시 누구를 뽑았을까? 전두환을 뽑았겠지. 그래서 그 사람이 몇 대? 11대 대통령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한번 선출되고, 그렇지? 유신헌법 아직 개헌 전이니까 그게 12대구나 이게. 응? 최규하가 10대라 그랬잖아. 그 다음에 최규하가 10대. 그 다음에 아직 헌법 개정 전이니까 미리 사임하게 하고 전두환이가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일단 대통령이 됐으니까 그게 11대. 그때 헌법을 개헌하고 새로운 헌법으로 다시 대통령을 선출해서 요거는 대통령 선거인단에서 뽑았겠지. 그게 12대. 12대 대통령이 취임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외우냐면 1981년. 1981년부터 7년이라고 그랬으니까 1987년까지 요거는 딱 외워놔. 요거 다 어느 정부 때다 이거?
전두환 정부 때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81년부터 87년까지. 요거는 전두환 정부 딱 7년이니까. 자, 일단 여기까지 이렇게 해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두환 정부의 정책으로 간다. 국정지표는 정의사회구현 그거 하나만 추천하. 정의사회구현한다. 안 어울리지만 정의사회구현이야. 정의사회구현 줄. 육사 출신의 신군부 핵심 세력 일명 하나회 줄쳐놔. 그러면 어디로 가는 거야? 전두환 정부로 가는 거야. 자, 했던 거. 제야 학생운동에 대한 뭐? 탄압 줄쳐놔. 탄압. 이거는 뭐 신군부 때부터 탄압을 했지. 근데 정부 수립 이후에는 탄압만 하지 않아. 탄압과 동시에 회유책을 동시에 구사한다. 그래서 평가로 3번 있지? 회유책 그거 줄쳐놔. 그래서 탄압과 회유책을 동시에 구사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서 이제 양가로 2번 있지? 그런 것들 연필로 살짝 줄쳐놔. 정치 규제자를 단계적으로 해금하고 정보부를 국가안전 기획부로 바꾸고 방공법을 폐지해서 국가보안법에 흡수.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시위로 쫓겨난 일부 학생과 핵생 교수를 복직시키고 복교 및 복직시키고 학도 호국단 폐지 학생의 날과 학생 자치기구 부활 이런 것들은 좀 회유책이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평가로 4번. 그거는 반드시 외워.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 야간 통행 금지, 해제, 중고등학생 교복, 자유화 조치. 그 세 개는 반드시 외우세요. 요건 중요한 조치이기도 하거든. 요건 어느 정부 때? 그냥 전두환 정부 때로 간다. 그래서 해외여행, 그때는 해외여행이 자유가 아니었나 보지 그럼. 그래서 해외여행이 자유화됐다. 옛날에는 야간 통행금지가 있었거든. 네, 통행금지 해제. 그 다음에 교복 버리고 사복 입게 한 거. 그게 중고등학생 교복 자유화 조치. 이건 어느 정부 때? 그냥 전두환으로 간다. 그 다음에 끝에다가 그것도 하나 써놔. 86 아시안 게임이라고 써놔. 86 아시안 게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처음 아시안 게임이 열린 게 86년이란 말이야. 서울 아시안 게임 해가지고. 요새는 이제 부산에서도 열렸었고, 이제 인천에서도 뭐 열렸나 열릴 것인가 몇 번 더 개최됐지만 처음은 서울 아시안 게임. 86년 그거 써놔. 자, 그 다음에 경제 상황 있지? 그거는 한번 읽는데 양가로 4번 정도를 줄쳐놔. 3조 호황과 국제수지 흑자 달성. 3조 호황은 80년대 전반이야. 80년대 중반부터야. 80년대 중반부터라 해야지. 그러면 전두환 정부 수립 직후부터야. 그러면 안 돼. 전두환 정부는 81년부터 아니야. 그러니까 직후부터는 안 되지. 안 된다고. 85년부터라며. 그러니까 전두환 정부 초반기에는 경제 사정이 안 좋았다고. 그런데 80년대 중반부터 3조 호황이 오면서 경제가 좀 나아지는 거야. 그래서 일단 크게 80년대 중반 줄, 안정 줄,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 앵고 줄. 그걸 3저라고 하는 거야. 3저. 금리가 낮아지고 석유값이 떨어지고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근데 맞물려서 엔화 가치가 올라가고 근데 엔화 가치가 올라가는 거는 우리나라 수출에 도움이 되고 이게 다 우리나라 수출에 도움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3저 현상이라고 한다. 그래서 결과 어떻게 된대? 그래. 고도 성장 계속줄. 동그라미 2번 다 줄쳐놔. 그래서 이 시기에는 경제 성장, 물가 안정, 수출 증대로 국제수지 흑자를 내게 됐다. 이거 보통은 이게 이론적으로는 경제가 성장이 되잖아. 성장을 많이 하는 시기에는 인플레이션도 덩달아서 올라가는 게 이게 경제학 논리라고. 그런데 이때는 경제 성장도 이루어지면서 물가도 안정된다라고. 인플레이션 심하 이러지 말고. 응? 그래서 그게 특징이야. 그래서 경제 성장과 물가 안정을 동시에 달성했던 시기가 어느 때다? 전두환 정부 때. 근데 이거는 자동적으로 한 게 아니라 억압해서 그런 거야. 물가 올리지 마 하면 못 올리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국제수익들 내기도 했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민주화운동가 6월 항쟁. 요게 이제 별표야. 몇 년?
87년이야. 그래서 이제 80년대 민주화운동은 아까 본 거니까 읽고 그다음에 868로 가. 8 가가지고 평가로 2번 있지? 거기서부터 출발한다. 평가로 2번. 국민의 직선제 개헌 요구와 민주화 요구. 자, 그래서 전두환 이게 신군부 때 국민들이 요구한 거는 민간 정부를 수립하는 건데 다 이 군인들이 했잖아. 근데 현재와 같은 대통령 선출 방식으로는 정권 교체를 이룰 수가 없더라는 거지. 그래서 전두환 정부 말기부터 국민들이 뭘 요구한다? 국민들이 뭘 요구한다? 대통령 간선제를 어떻게 바꾸자? 직선제로 바꾸자.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 개헌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직선제 개헌운동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개헌운동이 있었던 때가 또 이순체제 하에잖아. 그때 대통령 직선제를 위한 개헌운동 이러면 안 된다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 대통령 직선제를 목적으로 하는 개헌운동은 87년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운동이 전개되던 때다 이때가. 그러나 전두환 정부는 이거를 수용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제 87년이 굉장히 시위가 많을 때야.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누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박종철 이것도 순서대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그래서 서울대생이야. 서울대생. 그래서 이때 시위에 참가했다가 경찰서로 연행돼 갔어. 근데 경찰서 안에서 사망한 거야. 근데 경찰은 어떻게 발표를 하냐면 대외적으로는 그냥 책상을 탁 치니까 윽 하고 죽었다 이렇게 발표를 해. 그러니까 결국은 자연사로 죽었다 그냥 이렇게. 근데 뒤에서 어떤 단체가 그렇게 죽은 게 아니야. 고문을 받아서 죽은 거야. 이렇게 발표를 한 거야. 그게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재단이라는 단체야. 유신체제 하에서 조직됐던 단체. 그래서 이걸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라고 그래. 그래서 꽃다운 젊은이를 야만적인 고문으로 죽여놓고 이런 사례지문이 나온단 말이야. 그럼 빨리 알아들어야 돼. 젊은이를 고문으로 죽였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시위가 더 격화된 거지. 그런 과정에서도 계속 전두환 정부는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발표까지 한다. 나 수용 안 하겠다고. 이걸 뭐라고 한다? 4.13 호헌 조치라고. 호헌은 헌법을 수호하겠다. 그 소리는 밖에서는 국민들은 개헌하자고 요구하는데 수호하겠다. 그 소리는 국민의 요구를 거부한 거지. 시위가 더 격화됩니다. 6월달이 하이라이트야. 그래서 6월달. 그래서 6월달 시위가 확대된 과정에서 또 누가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진다? 이한열 사망. 이한열 사망. 이 사람은 연대생이야. 연대생. 연대생인데 이제 시위 도중 머리에 뭘 맞아 사망한다? 최루탄을 맞아서 사망한다. 그래서 이걸 이한열. 이게 결국 6월 항쟁으로 가는 도화선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한열 사망 이후에 이제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란 단체도 알아나?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를 주축으로 전국의 주요 도시에서 대규모 규탄 시위가 벌어집니다. 그걸 60항쟁이라고 하는 거야. 60항쟁. 그래서 줄여서 6월 항쟁이라고 한다 이거를. 그래서 6월 항쟁이라고 한다. 그래서 6월 10일 6월 항쟁을 계기로 시위가 계속 격화된 거지. 그래서 이제 정부가 드디어 손을 드는 거야.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겠습니다라는 발표를 한다고. 그걸 6.29 선언이라고 하는 거야. 6.29. 그래서 결국은 6월 항쟁이 하이라이트고 6월 항쟁 6월 항쟁이라고 이게 전체가 6월 항쟁의 전개 과정이야. 그리고 6월 항쟁의 결과물로 뭐가 발표가 된다? 6.29 선언이 발표된다. 누가 발표를 한다? 차기 여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이 된 노태우로 하여금 발표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 6.29 선언과 관련된 사료지문도 반드시 나오니까 정리를 하라고. 그래서 첫 번째 줄만 읽으면 될 거야. 첫 번째 줄에 여야 합의하에 조속히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발표한다면 그게 6.29 선언이지 뭐. 결국 6.29 선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개헌을 했겠지. 그래서 헌정사상이야. 이거 처음으로 여야가 합의를 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야가 합의해서 몇 차 개헌이다 이게.
9차 개헌. 이제 마지막이야. 개헌은 마지막이야. 9차 개헌이 있었던 거야. 9차 개헌. 내용은 주요 내용은 뭘까? 국민의 요구대로 5년 단임.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그걸 딱 외우면 되고 중요한 내용이니까. 그래서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하면 9차 개헌을 말한다. 무엇의 영향이다? 6월 항쟁의 영향이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일 잘 나오는 거야. 전두환 정부 때. 그래서 1987년에 뭐가 있었겠어? 그럼 9차 개헌 이후에 대통령 직선제라고 바꿨잖아. 그럼 대통령 대선이 있은 거야. 87년 대선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누가 당선이 되더라는 거야. 노태우가 당선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몇 대? 12대 대통령이 되는 거지. 응?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정리를 잘 해놔야 돼. 이 부분 나와야 되니까. 거기까지. 자, 그 다음부터는 어떤 정부 때 뭐가 있어?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요것만 딱 외우고 다음 정부부터는 몇 년씩 세? 5년씩 세면 돼. 88년, 88, 89, 이게 12월 달 대선이니까 거의 87년 말이나 그냥 88년부터 출발해도 된다. 뭐야? 오케이. 8, 9, 10, 1, 2. 1992년에 또 대통령 선거가 있었겠지. 그래, 그 다음엔 누가 된다? 김영삼이 되는 거야. 김영삼이 먼저 되는 거야. 김영삼. 그 사람이 몇 대야? 13대? 13. 12대? 13. 가만 있어봐. 얘가 9대야. 10대야. 11, 12대야. 13대, 14대야. 14대. 응. 14대야. 14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13대로 기억해. 노태우가 몇? 13대. 그 다음에 92년에 14대 대선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 김영삼이 출범한 거지. 그 다음에 98년, 99년, 2000년, 2001년, 2002년까지. 2002년까지가 여기까지가 누구라고 하면 돼? 김영삼. 김영삼이잖아.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몇 년까지? 2002년까지. 그래서 2002년에 또 연말에 대선이 있는 거야. 15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겠지. 누가 되겠어? 김대중이 아니야. 이게 아니야. 전두환, 그 다음에 노태우, 김영삼, 그 다음에 김대중이 된 거지 이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상하다. 2002년까지 가. 그러니까 그렇지. 5년 세야 되니까 그래서 3년부터 센다. 3, 4, 5, 6, 7. 그래. 97년이 먼저 나와야 된다. 1997년. 그래서 여기까지가 누구다? 김영삼. 김영삼. 그리고 97년에 또 대선이 있었던 거고. 김대중이 당선이 돼서 이제 2002년까지야. 2002년까지 가는 거야.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 때 또 대선이 또 있었겠지. 그 다음에 또 누가 당선이 됐을까? 노무현이 됐겠지. 노무현이 3년부터 세니까 3, 4, 5, 6, 7. 2007년까지. 2007년까지. 여기까지 대충 물어봐. 노무현 정부 때까지. 2007년. 그 다음에 2007년에 또 대선이 있었고 이명박이 됐겠지. 그래서 이명박이 8, 9, 10, 1, 2. 2012년까지. 그 다음에 또 거기 대선이 있었겠지. 그래서 2013, 14, 15, 16, 17.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탄핵당한 거지. 그렇지? 18대 대통령. 이제 19대 대통령 선거하는 거지. 자, 그래서 문제는 어디까지 대충 물어본다? 노무현 정부 때까지만 좀 물어보니까 거기까지만 정리해 놓으면 돼. 자, 이제 지금부터 줄만 쳐 놓으면 돼. 자, 거기 대통령 선거 실시 1987년 줄 쳐놔. 7년. 6월 항쟁의 결과물이라는 거지. 그래서 밑에 6월 항쟁 줄. 그 다음에 2번 이때 나왔던 게 민주정의당 노태우, 통일민주당 김영삼, 평화민주당 김대중, 신민주공화당 김종필 등 고 줄 쳐놔. 그래서 4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온 거야. 근데 한 사람은 여당이고 나머지 3사람은 야당으로 나온 거야. 그래서 일명 얘네들 삼김이라고 하는 거야. 삼김. 근데 누가 됐다? 노태우가 된 거지. 자, 그 다음에 넘기고. 그 다음에 여소,
야대 국회 줄쳐놔. 근데 사실은 이게 대통령이 정권이 이때 바뀌는 분위기란 말이야. 왜냐면 6월 항쟁이었는데 결국은 여당 정권 교체를 이룩하지 못한 거잖아. 결국 6월 항쟁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냐면 야당이 분열해서 3명이 후보로 나와서 후보가 분산돼서 어부지리로 노태우가 된 거야. 그런데 그 다음에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 총 선거에선 당연히 이때 시대적 분위기가 어울리게 야당이 이긴 거야. 야당이 승리한 거지. 그래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소야대 국회가 형성이 된다. 그래서 여소야대 좋잖아. 무조건. 여소야대. 뜻은 여가 소수당, 야가 다수당. 전통적으로는 여당이 다수당이었다고 우리나라가. 근데 여당이 소수당으로 전락한 거야. 야당이 다수당. 그래서 여소야대. 맞지? 그러면 국회가 야당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대통령이 정치하기 어렵잖아. 그래서 노태우가 생각한 게 뭘까? 3당 합당을 생각하는 거야. 3당 합당. 그래서 여소야대와 3당 합당. 그걸 먼저 줄쳐놔. 여소야대 줄쳐놨지? 그 다음에 밑에 3당 합당 줄쳐놓으라고. 3당 합당과 민주 자유당 창당. 누구를 꼬셨다? 김영삼과 김종필. 그래서 노태우, 여당인 노태우, 야당인 김영삼과 김종필 3명이 합당을 한 거라고. 그래서 그걸 3당 합당. 김대중이 아니라. 그래서 거대한 여당을 탄생시킵니다. 그래서 그걸 민자당이라고 한다. 민주 자유당. 그래서 어쨌든 여소야대 3당 합당. 정부 노태우. 그렇게만 외우는 거야. 지금부터는. 노태우 이렇게. 자, 그 다음에 50 청문회 위로 가서 가볍게 추천놓고 50 청문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전두환 정부가 50이야. 그러면 다음 정부에서 청문회가 있었을 거 아니야. 노태우가 60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50 청문회. 그래서 이때 전두환이가 어디로 들어간다? 백담사로 들어가는 때가 이때야. 백담사로 들어가는. 2번에 백담사로 들어가는. 그 다음에 노태우 정부의 정책. 88 올림픽 성공적 개최 줄. 아시안게임은 전두환 86년, 그다음에 88년 서울올림픽. 그거 줄쳐놓고. 그 다음에 사이에다가 밑에 지방자치제 부분부활 있지. 그 중간에다가 그거 써놔.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결성. 이렇게.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결성.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결성. 그리고 가로쳐놔. 그걸 약칭해서 전교조라고 해. 전교조라고 써놓고 쉼표 1989 이렇게 써놔. 1989 가로 닫아. 자, 그래서 88 올림픽 맞지? 그 다음에 89년에 전교조,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그거 잘 나오는 거야.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라는 게 결성됐다. 약칭해서 전교조. 지금 전교조 있잖아. 그 전교조가 언제 만들어졌냐고. 처음 89년이라고. 89년 노태우 정부 때 그거. 그 다음에 91년에는 지방자치제 부분적 부활 줄쳐놔. 91년 그 옆에다 하나 더 써놔. 국제노동기구 가입. 국제노동기구 가입. 91년. 이것도 이번에 나왔잖아. 경찰시험에서. 국제노동기구 가입. 자, 그래서 세 개 순서대로 88 올림픽, 그 다음에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일명 전교조 조직, 그 다음에 지방자치제 부분부활, 그 다음에 국제노동기구, 국제노동기구를 약칭해서 ILO라고 하지. ILO 가입. 91년. 그 다음에 평가로 4번. 제일 잘 나오는 게 이 부분이야. 북방 외교. 그거 줄쳐놔. 그리고 별표 쳐놔. 북방 외교. 노태우 정부 때 외교 정책이 제일 중요해. 북방 외교 실시한 정부. 노태우 줄. 냉전체제 종식. 그것도 줄쳐놔. 그리고 그것도 반드시 기억해놔. 80년대 말 동유럽 국가들이 사회주의를 무너뜨리는데 변화를 가져오고 소련에서도 고르바초프가 개혁, 개방 정책을 펴면서 사회주의를 수정해가고 있었다. 그리고 90년에는 10월에는 독일이 통일되는, 거기다 서독이 흡수통일 이렇게 써놔. 서독이 흡수통일.
무슨 말이냐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엔군, 연합군이 독일을 둘로 갈라놨어. 동독과 서독으로. 근데 서독은 자본주의 체제고 동독은 공산주의 체제였다고. 근데 누가 누구를 흡수통일한다? 서독이 동독을 흡수통일한 거야.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양 진영이 극한 대립을 본격화한다고. 자본주의 체제하고 공산주의 체제가. 그래서 공산주의 체제는 소련이 우두머리고 자본주의 체제는 미국이 우두머리고. 그래서 극한 대립, 그걸 냉전 체제라고 하는 거야. 그 냉전 체제에 불을 붙인 선언이 바로 트루먼 독트린하고 마셜 플랜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체제 대결을 계속 해온 거야. 그러다가 이제 냉전 체제를 하다가 조금 완화하는 정책이 69년에 미국의 닉슨 독트린 해가지고 이제 대탕트 화해 정책을 하는 거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렇다고 그때 냉전 체제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 그러다가 80년대 말부터 냉전 체제가 종식이 되는 거라고. 종식은 끝장난다는 거지. 그 소리는 체제 대결, 두 체제 대결에서 이제 어느 체제가 무너진다?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 경제가 안 좋아. 공산주의가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잖아. 그래서 자꾸 수정된 사회주의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자본주의 체제도 막 도입하고 민주화 바람도 일어나고 이러는 거야. 그래서 동유럽 공산주의 국가가 무너지고 소련에서 그거를 단초를 제거했던 사람이 고르바초프 기억해. 고르바초프라는 사람이 개방 정책을 하면서 이제 전 공산주의 체제가 어떻게 좀 민주화 바람이 불면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 다음에 동독도 서독에 의해서 흡수 통일한다. 그래서 그거 기억해. 이거 사료지문 나오는 거니까. 여기 80년대 말부터 90년대 초의 상황이란 말이야. 이걸 제목으로 뭐라고 뺐다? 냉전 체제가 종식됐다 이렇게. 그러면 정부 딱 기억해. 노태우 정부 때 물어보는 거야. 노태우 정부 때. 그래서 노태우 정부 때 이러한 냉전 체제 종식이라는 국제 환경 변화에 대응해서 노태우 정부는 어떤 정책을 했다? 북방 외교. 그 말은 공산권 국가하고 수교하는 정책. 그걸 북방 외교 정책이라 한다. 그래서 최초가 헝가리 밑에 헝가리 줄. 그래서 공산국가 중에서 가장 최초로 수교한 나라가 헝가리야. 그래서 헝가리를 비롯해서 동유럽 여러 국가하고도 수교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누구하고도 소련 줄.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수교를 맺은 나라가 중국 줄. 자, 그래서 헝가리, 소련, 중국과 연이어 국교를 수교하는 정책. 이걸 북방 외교라고 합니다. 노태우. 요거 제일 잘 나오는 거야. 반드시 기억해놔. 그 다음에 대북 정책도 그거 별표 쳐놔. 그리고 목차 다 줄쳐놔. 그리고 읽어. 남북관계. 노태우 정부 남북관계. 77선언. 77선언 88년 줄. 민족자정과 통일번영 줄쳐놔. 그래서 이건 77선언으로 나올 수도 있고 민족자정과 통일번영을 위한 선언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야. 88년.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제시 89년 줄. 이거는 노태우 정부의 통일 정책이라고 하는 거야. 노태우 정부의 통일 방안.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그 다음에 남북 고위급 회담 개최 90년부터 줄. 남북 고위급 회담. 고위급 동그라미 쳐놔. 무슨 회담? 노태우 정부 때 남북 대화는 무슨 회담이야? 고위급 회담이야. 남북 고위급 회담.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4번.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했습니다. 그거 91년 줄. 그거 아주 잘 나오는 거지.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한 때가 노태우 정부 때입니다. 91년. 그 다음에 5차 고위급 회담에서 결국은 남북이 합의를 한다. 그래서 5차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합의에 의해서 발표된 이거 중요한 거야. 남북 기본 합의서 줄. 그것까지 다. 구체적인 이름은 남북 간 사이의 화해 불가침이다.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기본 합의서. 화해 동그라미, 불가침 동그라미, 교류 협력 동그라미. 주요 내용은 뭘까? 남북 간 사이에 화해에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불가침에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교류 협력에 관한 내용이라는 거야. 그게. 그래서 약칭해서 남북 기본 합의서라고 한다. 이거 중요하다. 그것도 별표.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다? 한반도
비핵화 선언 거출.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는 싹 묶어버리고 별표 쳐놔. 이거 굉장히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자, 그래서 남북관계하고 외교정책 할 때 노태우 정부 이거 굉장히 잘 나온다. 자, 그래서 북방 외교정책과 그냥 순서대로 계속 읽어버렸대. 이거 순서 반영 문제도 나오니까 77 선언부터 계속 순서대로 읽어버렸대. 계속. 요거 다 어느 정부로 간다? 노태우 정부로 간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고 그 다음에 김영삼 정부 문민 정부로 간다. 문민 정부로 간다. 이거는 문민 정부 92년 맞지? 92년에 몇 대? 14대겠지? 그럼 14대. 그러니까 그때 수입 문제가 ILO가 먼저잖아. 그러니까 국제노동기구 가입. 그 다음에 14대 대통령 선거. 그 다음에가 나오는 게 김영삼 정부 때 나왔던 거 두 개. 뭐 금융실명제, 그 다음에 뭐 OECD 가입 이런 거 나온 거잖아. 자, 그래서 거기 근데 이제 여당인 민자당 후보로 나와야 돼. 김영삼은 원래 야당 출신이지만 여당 후보로 나오는 거야. 왜냐면 3당 합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권 교체 이러면 안 돼. 정권 교체가 아니라 여전히 계속 여당이 된 거야. 그래서 61년 5.16 이후 처음으로 정통성을 지닌 민간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그게 맞지. 군인 출신이 다 대통령이 됐잖아. 군인,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다 군인. 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권 교체라고 하면 안 되지만 여당이 계속됐지만 의의가 있다면 군사 정부가 무너지고 평화적으로 민간 정부가 들어섰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있었던 일 줄쳐놓으면 돼. 1번 다 줄쳐놔. 공직자 윤리법 제정,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제도 줄. 이거 중요한 거야. 지금도 하잖아. 고위공무원들 재산공개제도. 어느 정부 때부터라는 거야? 김영삼 정부 때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경제정책으로 간다. 2번 줄쳐놔. 금융 실명제와 부동산 실명. 이거 굉장히 잘 나오는 거야. 실명제 정책. 그래서 실명제 정책도 김영삼 정부 때부터. 그 다음에 뭐야?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 타결 줄. 이걸 그냥 약칭해서 UR이라고 하는 거야.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 보호무역주의 철폐. 끝에 외국의 문호를 열어놓게 되었다. 그게 바로 무슨 협정 타결의 의의다? 우루과이 라운드. 그래서 우루과이 라운드는 보호무역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보호무역을 철폐하는 내용이란 말이야. 그래서 외국에 더욱더 문호를 개방하는 거란 말이지. 자, 그 다음에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있고 좋잖아. 이거 나왔었잖아. OECD가 있어서 실명제하고 OECD 나왔을걸? 그치? 내 기억으로는. 그치? 응. 지금 순서대로 읽는 거 맞지? 응, 거기까지. 그래서 계속 연습판 하는 거야. 공직자 공직자 윤리법, 고위공무원 재산공개제도, 그 다음에 실명제 정책, 우루과이 라운드, 그 다음에 OECD 가입. 이렇게 계속 김영삼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3번 새로운 역사 정리. 그 줄 일명 역사 바로 세우기 작업. 그러니까 과거 사건에 대해서 다시 재조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역사 바로 세우기 작업. 새로운 역사의 정립을 시도한 정부. 김영삼 정부 그런 식으로만 하면 돼. 연도를 외우지 말고. 그 다음에 양가로 1번 중에서 중간에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처음으로 관민이 합동으로 추모식을 거행. 그것도 좋잖아.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관민이 합동 추모식을 거행하게 됐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전두환 노태우 등 신군부 세력의 사법 처리 줄쳐놔. 자, 그래서 전두환 노태우의 신군부 등에 대한 사법 처리는 어느 정부 때? 김영삼 정부 때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평가로 4번으로 간다.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 전면 부활이란 소리야. 노태우 때는 부분 부활이고 이때는 전면 부활이라. 그 다음에 대북정책. 비전향 장기수 2인모 노인 북송 줄. 남북 정상회담 추진 줄. 그것도 좀 중요하다. 이때 이제 김영삼과 김일성이가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합의까지 했어. 하자고. 그런데 실현되지는 않고 무산되지. 무산된 이유가
김일성이 이때 사망한다고. 그래서 김일성 사망으로. 그 다음에 쌀 무상 지원 그런 것들은 그냥 읽어. 좋잖아. 그 다음에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된 거 4번도 좋잖아. 제네바 북미 합의와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 일명 캐도가 설립되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는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IMF 사태. IMF 1997년. 이게 이제 김영삼 마지막 해란 말이야. 그래서 IMF 탁 터뜨리고 그냥 그만두는 거지, 이 사람. 이때는 특히 무슨 사건이 많이 터졌대? 권력형 비리 사건. 대표적인 사건이 한보 사건이다. 어느 정부나 이런 게 있잖아. 우리나라 비극이지요. 어느 정부다 이 정치와 정권과 결탁한 비리 사건. 그래서 권력형 비리 사건, 한보 사건이 터지기도 했다. 그 다음 마지막이야 이제 다음 페이지. 외환 위기 발생. 그게 IMF야.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노태우부터는 어떤 식으로? 큰 목차 위주로. 큰 목차 위주로 어떤 정부 때는 어떤 정부가 있었다. 그래서 이거는 외우기 위해서는 나 같으면 포스트잇에다가 정부별로 정부해놓고 이렇게 순서대로 좀 써놓는다고. 그리고 그것만 달달달 외우면 되잖아. 그래서 어느 정부란 것만 알면 되니까. 자, 그래서 목차 위주로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김대중 정부까지만 하고. 김대중 정부 1997년에 대선이 또 있었겠지? 그래서 15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거지,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은 야당 후보로 끝까지 나왔다고. 그래서 거기 처음으로 평화적 중요한 평화적 여야 정권 교체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비극인데 정부가 평화적으로 여야가 정권이 교체된 게 평화적으로 여야가 정권 교체된 게 이때가 처음이라는 거야. 이승만은 4.19로 붕괴됐잖아. 장면도 5.16으로 붕괴됐잖아. 박정희도 11.6으로 붕괴됐잖아. 가만 보면 평화적인 방법은 이건 선거를 말하는 거야. 아니잖아. 그렇지? 그리고 계속 전두환 정부, 노태우, 김영삼까지 계속 여당이지 정권이 바뀐 적이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처음으로 평화적인 여야 정권 교체를 일으켰다. 그러면 김대중으로 간다. 김대중. 자, 그 다음에는 뭐 그냥 밑에 금모으기 운동 좋잖아. 금모으기 운동 98년. 이건 뭐 그때 미리 했지. 국채보상운동과 비슷한 운동이라고 이게. 대한제국 말기. 국채보상운동과 비슷한 운동. 금모으기 운동 줄. 그 다음에 강력한 구조조정. 그건 당연한 거니까 줄쳐놓고. 강력한 구조조정. 그 다음에 노동운동에 대한 대책. 그거 줄쳐놔. 노사정위원회 설치 98년 줄. 이거는 이제 노사 간의 대립이 심하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노동자와 사용자만 갖고서는 대화가 안 되니까 누구까지 들어가는 거야? 정치인까지. 그래서 그걸 노사정이라고 하는 거야. 노사정위원회 설치 98년. 그 다음에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전교조의 합법화. 거기 써놨지? 조직은 89년. 조직은 89년. 그게 노태우라고. 노태우. 근데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교원노조를 합법단체로 인정하지 않았거든, 정부가. 그냥 그전까지는 다 무슨 단체인 거야? 불법단체였던 거지. 그러다가 전교조를 합법화 시켜준 정부가 딱 10년 만이야. 김대중 정부다. 그래서 전교조가 조직되었다. 89년 노태우다. 합법화되었다. 99년 김대중이다. 그래서 그 두 개 잘 나오는 거니까 반드시 기억해놔. 그 다음에 대북정책 것도 별표쳐놔. 요것도 잘 나와. 그러니까 노태우 정부하고 요 김대중 정부 때 이 남북관계가 잘 나온다고. 자, 이 정책은 대북 강경 정책이다. 포용 정책이다. 포용 햇볕. 2번 금강산 관광 실시 98년 그거 줄쳐놓고 별표 쳐놔. 그거 잘 나오는 거야. 그래서 김대중 정부 때부터 뭐가 시작이 된다? 금강산 관광사업이 실시된다. 98년. 근데 이때는 육로로 가지 못해. 육로 X 끝에다가. 육로 X. 바다를 통해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금강산 육로 관광 이러면 안 돼. 그냥 금강산 관광. 동해안에서 배를 타면서 가는 거야. 육로 하면 X라고. 그 다음에 서해교전. 1차 교전과 2차 서해교전. 그거 줄쳐놔. 1차 서해교전은 1999년에 2차 서해교전은
한참 월드컵 4강 올라갈 때 2002년. 이거 어디서 일어난 거냐면 서해 앞바다에서 일어난 건데 연평도가 나올 거야. 연평도 앞바다에서 남북 해군이 서로 교전을 벌였다. 이걸 서해 해전 내지는 연평 해전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연평도 기억해놔. 연평도. 그래서 서해 앞바다에서 얘기 나오면서 교전이 일어났다가 어느 정부로 간다? 김대중 정부로 간다. 그 다음에 남북 정상회담 개최와 6.15 공동선언 그거 주셔놓고 그거 별표쳐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야. 처음으로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된 실제로 개최된 정부 김대중 정부라고 2000년에 이때는 김일성이 없었겠지? 김정이라고. 그런데 합의해서 발표한 게 6.15 공동선언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 별표쳐놔. 2000년 그걸 기준으로 금강산 관광은 전이야 후야? 6.15 공동선언을 기준으로 볼 때 금강산 관광 실시 전이라고. 그거 기억하라고 무조건 잘 나오니까. 98년부터니까 전이잖아. 98년 전 금강산 관광 실시가 먼저야. 그 다음에 6.15 공동선언인 거야. 그 다음에 이제 4번, 5번, 6번 줄쳐놔. 경의선 철도 복원기공식 줄 일명 옆에다가 경의선 복구사업이라고 하는 거야. 이거를 경의선 복구사업. 그 다음에 남북 이산가족 상호 방문 그거 줄쳐놔. 것도. 그리고 5번 6번은 묶어. 이건 남북 교류 사업이지. 이거는 무엇의 결과물로 봐야 된다? 6.15 공동선언의 영향이야. 6.15 공동선언. 자, 남북관계 4개는 반드시 해요. 순서대로. 첫째, 금강산 관광 실시가 먼저야. 그 다음에 남북 정상회담과 6.15 공동선언이 두 번째야. 그 다음에 그것의 결과물이니까 연도를 외울 필요는 없는 거지. 그것의 결과물로 김대중 정부 때 있었던 거. 경의선 철도 복원, 기공식 일명, 경의선 복구사업, 그 다음에 남북 이산가족 상호방문. 옆에다 써. 이산가족 상호방문. 조심할 거는 처음은 아니야. 옆에다가 처음 이렇게 놔. 이렇게 놓고 가로 1985년으로 간다. 1985년. 이거는 어느 정부일까? 85년이면. 전두환 정부 때야. 전두환 정부 때에서 남북 이산가족이 처음으로 상호방문했습니다. 처음에 들어가는 순간 전두환으로 가는 거야. 근데 이제 처음은 아닌데 김대중 정부 때도 있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4개는 반드시 외워. 그 다음에 이제 서해 교전은 좀 따로 기억하고 서해 교전도 있었다. 이렇게 화해 무드 가운데에서도 뭐야? 서해 교전은 있었다. 이렇게 그 정도로. 그다음에 동티모르 평화 유지군 파견은 줄만 그냥. 거기까지.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 돼. 자, 그래서 지금까지 뭐 정부별로 무슨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앞에 이승만 정부하고 박정희 유신책 여기가 좀 많았던 거 아니야. 그치? 여기는 6월 항쟁 요 부분을 조금 집중적으로 하면 되고 나머지는 정부별로 뭐야? 무슨 일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만 정리를 해놓으면 돼.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오전은 그만하자고. 여기까지.